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선호 주거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과 패닉 바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서울 유휴 국공유지를 추가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새 정부의 첫 정책 시험대로 꼽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이 모든 공급 카드를 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파격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정책들이 불붙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향방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화요일에 남자 만나보실 순서죠. 자,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아나운서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 그리고 패닉 바잉. 사실 이 문제는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조장꾼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이어져 오는 그 주택 공급 기조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이제 공급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콜라보레이션을 서로 이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해소하겠다고 지금 공급 문제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국공유지 같은 걸로 마련해보겠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주 5천만 원 1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은 2억, 3억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비정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냐? 실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이거 지켜만 보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관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미리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진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방송도 시청하고 계시는 걸 거고요. 방송 외에도 상담이나 또는 이제 세미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도 이제 세미나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매 강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경매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료 강의인데 그 유료 강의, 일반적인 유료 강의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한정으로 해서 무료 1회 수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경매 시장도 굉장히 화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도 치열하게 되고 있는데 이 경매 시장에서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경매 낙찰 비법 이건 사기나 여러분들을 기만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분은 실천에 옮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경매 전문가 패널을 모셔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경매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내일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강의 있잖아요. 세미나 어떤 내용이죠? 네, 매주 목요일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주제가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3부에서는 1대1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항상 저희가 세미나에서 강조드리는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과 그리고 상급지는 어떻게 하면 입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주제 2부가 좀 새로우실 겁니다. 매번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주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마포가 곧 있으면 34평 기준으로 국민평형 기준으로 30억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급지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상급지의 기준을 34평 기준으로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상급지가 될 그 마포 지역에 특급 재개발지는 어디일지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마포에 입성하시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들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강의 이후에 또 진행되는 생방송 중에 진행되는 고민 상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지역을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포죠. 마포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포구 지역 분석입니다. 사실 이 마포구 지역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 1시간의 방송 시간 분량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함축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간 안에 마포구의 전체적인 분석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방송들에서 계속해서 세부적인 지역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이 마포를 통째로 씹어 먹으시려면 내일 모레 있을 세미나,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포라는 지역이 예전부터 계속 떴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상급지, 중상급지 지역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지역이고요. 무엇보다 이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오늘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포라는 지명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마포나루라는 그 명칭을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포나루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포구, 나룻배가 움직이는 그런 이제 백기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강가의 바로 앞에 자리해 있다 보니까 삼남지방이라고 하는 이 아랫지방에서 오는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 교역에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로 종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마켓이었던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해방 이후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진을 지금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렸던 그런 곳이 바로 마포나루입니다. 옛날 지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지도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마포를 제외하고 이제 서강 같은 경우에도 나룻배가 움직이던 그런 포구였고요. 경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사대문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빙고 같은 경우에는 얼음창고였었죠. 빙고. 예, 그리고 노량진과 동작진 같은 경우에는 한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의 주둔지로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위치들입니다. 이 두모포 같은 경우에도 군대 행사라든지 아니면 집결지로서 활용됐던 곳들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이 한강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하구에 밤섬이 있고 용산이 있고 바로 옆에 마포가 있었는데 이 마포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 강, 이 하천 유역으로부터 이 사대문으로 들러갔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뭐 부산이라든지 뭐 항만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천이라든지 이런 교통 집결지였다, 결절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었던 지역이에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포구의 마포 아파트라는 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단지형 아파트였죠. 이게 1962년도에 준공이 되었었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이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다가 연탄불을 띄우는 그런 이제 난방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파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 이 복도형 아파트 단지까지 완성을 시켜서 완공을 했는데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판잣집이 굉장히 많죠. 이때 당시에 이 아파트가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 아파트 단지 빼고 나머지는 다 유유부지나 판자촌이 밀집되어 있었다. 빈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사진입니다. 2009년 사진인데 이 아파트가 마포 삼성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었다. 여기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마포 삼성인데요. 공덕역 일대에서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건물들이 이렇게 쫙 밀집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었던 이런 유유부지나 이런 공간들이 빼곡하게 차 있거나 텅 비어 있는 모습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천지개벽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현동 일대가 굉장히 밀집촌, 주택 밀집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위성 사진인데요. 이 위성 사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빼곡하게 입체적이지 않고 단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주택, 저층 주거지 밀집 구역입니다. 실제로 이 오른편에서 살펴보시면 판자촌과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구역들을 정비를 해서 재개발을 이뤄낸 것이 바로 이 아현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포 안에서도 굉장히 굵직한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거든요. 흔히 말해서 마레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지인데 약 3,9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쪽에서 보면은 되게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굉장히 살기 불편할 것 같은데 뒤에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변했다. 이런 게 재개발, 재건축의 순기능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 마포나루였을 때 교통 결절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여기가 마포구의 공덕 오거리입니다. 오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로인데 저희 사무실이 이쪽입니다. 공덕역 롯데캐슬인데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옛날에 그 마포나루 느낌은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과연 여기가 빈민이 살았던 곳인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동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교통 결절지의 역할을 특출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자면요.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경계로 이렇게 나눠놨을 때 마포는 서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서남권 쪽에서는 광서, 강서, 양천, 영등포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용산이 바로 붙어 있고요. 중구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서대문과 은평구가 자리 잡아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마포가 굉장히 하나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서울에서는 총 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서부 권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나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은평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보다 상급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가장 굵직하다고 하는 업무지구가요. 근데 곧 있으면 생길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포함을 하면 총 4개의 업무지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BD라고 하는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YBD라고 하는 여의도 금융업무지구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제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하나 넣어놨죠. 이 국제업무지구가 한 10년 전후로 기다리면 곧 있으면 이제 탄생할 그런 업무지구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 만약에 용산이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의 업무지구가 총 3군데가 생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이 강남 중심 업무지구까지 해서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마포구가 좀 멀어 보이는 그런 감은 있어도 강남까지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결국엔 30분 내에 모든 업무지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마포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업무지구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중심 업무지구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일대가 6분 정도 소요됩니다. 8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의도가 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둘 다 5호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덕역으로부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대중교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안쪽으로 모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겠죠. 지역생활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포구 안에서도 이제 동별로, 그러니까 동네별로, 권역별로 나뉘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왼쪽으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오자면 기본적으로 상암 지역생활권, 그리고 성산 지역생활권, 그리고 합정서교, 그리고 아현, 용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지역생활권은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서 그 동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생활 권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암 지역생활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었죠. 그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암동 일대의 택지 개발 지구까지 지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 좀 눈에 띄실지는 모르겠는데 연두색으로 저렇게 반쯤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라 그래서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난지도의 그 매립을 해가지고 공원화시킨 그런 공원 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변 공간뿐만 아니라 녹지까지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곳인데 거의 뭐 주택 단지는 뒤로 하고 뭐 공원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주거, 뭐 상업, 뭐 그리고 뭐 학세권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권역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흔히들 세 권역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서마포, 중마포, 동마포로 나누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마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드컵이 이루어지기 전에 택지 개발지구로서 상암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쪽에 또 하나 지어진 것이 바로 미디어시티입니다. 미디어시티. 미디어라고 하면 보통 방송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이 옮겨갔습니다. 특히 여의도 일대에 있었던 MBC라든지 다른 타 방송국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갔고요. 실제로 이쪽에는 신문사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많이 이전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특히나 이 상업단지뿐만 아니라 주거단지도 같이 혼재해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마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홍대 입구가 이쪽에 있는 것이죠. 이 홍대 입구가 홍익대라고 하는 그 대학교, 그리고 이대 신촌 이런 권역들을 아우르는 그런 권역인데 이쪽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마포 권역을 저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사실 제일 잘 보이시라고 저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동마포 권역이 마포에서는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파트 값도 비싸고 땅값 자체도 비싼 그런 권역인데 왜 그런지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지역 분석을 하면서 다른 지역들과 계속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과연 마포는 어디하고 좀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강남하고도 꽤 흡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강남이랑 무슨 마포를 비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강남 자체의 그 위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포라는 지역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 보았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하는 곳이 이 압구정 일대이죠. 이 압구정 일대가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마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아현이라든지 용강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염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가장 비싸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그쪽은 이제 신축이 지어져 가지고 가격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동마포 권역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중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니까 이 가운데 지역에 있는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업 업무 지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나 논현동 일대의 그 즐길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이 풍성한 곳인데 중마포가 그런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마포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개포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개포 같은 권역 같은 경우에도요, 뒤에 이제 산자락이 위치해 있죠. 뭐 구룡산이라든지 뭐 이런 산들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었죠. 개포 같은 경우에도 택지지구로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흡사하다라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한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강남 지역에서는 압구정 쪽만을 이렇게 휘감아서 넘어가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권역이 한강에 붙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뉘인 자리를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지역이 한강과 연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마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요, 한강 그 거리를 좀 계산하면 대략 한 10k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10km 가까이 되는 이 거리에 여기는 이제 앞에 이제 제가 공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지역에서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포가 주거 지역으로서의 역할은 강남보다 더 우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횡축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횡으로 움직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가자역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자역부터 공덕역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마포구 권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트리플 역세권 이상의 역이 3곳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 뭐 쿼드러플, 뭐 아니면 펜타 역세권,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트리플 역세권 이상의 역을 3곳이나 가진 곳이 마포구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공덕역과 홍대 입구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세 역이 마포구 안에 속해 있는데요. 이 트리플 역세권이 3군데나 있다는 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서는 지금 정원, 공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나 세계의 정원 도시를 꿈꾸고 있는 서울에서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좀 꼽아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의선 숲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도 횡으로, 말 그대로 이제 이 경의선이라는 지하철 전철 노선을, 기차 노선을 지하화시키면서 만들어낸 지상 공간입니다. 흔히들 얘기했던 그 지하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는 6km가 좀 넘는 그런 거리인데, 마포구에서만 대략 4.3km 정도, 대부분의 경의선 숲길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완성된 곳은 가자역부터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효창공원 앞역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일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집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실제로 이 경의선 숲길이 완성되고 나서 그 주변의 지가가 일반적인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기존의 가자역, 연남동 이 일대의 그 지하화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고요. 이거를 이제 숲길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주변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금 이게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주택들인데, 이런 상권들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원래 주택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문화시설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업시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죠. 이런 선형공원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선형공원이 긴 만큼 이 주변에 있는 이 주택들이 저는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공원 옆자락에 먹을거리나 즐길거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뭐 빌딩들이라든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주택이 이제 상업화가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원래 노후되고 낙후되었던 주택들을 재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공덕역부터 이 연남동 권역까지죠. 이 연남동 권역까지의 이 반경 50m의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재개발 계획이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만 이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특히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둥지내 몰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개발이 굉장히 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마포 권역에 다녀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의 아파트 가격은요, 서울에서 7위에 해당하는 계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1위가 서초고요. 사실 강남과 서초는 같이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1, 2위를 뭐 다툰다고 하는데 사실 공동 1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이제 용산, 송파가 3, 4위를 차지하고 있고, 핵심적인 것은 이제 성동구부터 강동구까지 거의 비슷한 권역에 위치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순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위를 나눠 먹고 있다는 뜻이죠. 광진과 양천이 비교군이 되는데, 사실 양천 같은 경우에도 목동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마포와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북의 대표 주자죠. 마용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에서 용산을 제외하고 마포가 왼팔을 차지하고 있고 성동이 오른팔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포와 성동 권역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서울 자치구별 순위를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속한다는 얘기죠. 이 25위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봉구가 대략 7억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건 34평 기준입니다. 물론 지금 34평의 기준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 평당 2억을 호가한다고 하지만 그건 신축의 기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중위 평균 가격을 환산을 해가지고 매긴 가격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 아파트를 팔면 대략 4채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라는 얘기죠.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가요? 내가 16억에 판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16억 갖다가 도봉구에 2채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우리가 서초에 살건 마포에 살건 이 집을 내가 팔아가지고 도봉구에 가실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도봉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워너비로 꼽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주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나 유일하게 전세가율이 서울에서는 딱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포구고요. 실제로 뭐 순위가 더 높은 지역들이 물론 이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전세가율이 이 소유와 거주의 척도가 될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반반. 내가 살고도 싶고 내가 투자하고도 싶고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면서 같이 거주도 하고 싶은 그런 곳이 바로 마포구라는 거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단지형 주택이 유달리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100세대 이상 규모를 가진 단지형 주택을 살펴보니까요. 강남구가 특히나 1등을 차지했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6위를 차지했는데, 이 마포구가 계속해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지 수가 올라갈 예정이고 이 상위권을 계속해서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실제 가격을 좀 살펴보니까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준공 예정인데 제가 왜 이걸 가장 위에다가 놨더냐면 이 아파트가 가격 견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실거래된 가격이 34평 기준으로 25억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가 30억을 찍을 거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프자라고 이야기하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자힐이라고 하는 그 단지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 마프자라고 하는 마포 프레스티지아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위치해 있고요. 레미안 마포 리버웰 같은 경우에는 용강동 권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리버웰만 다뤄드렸지만 그 옆에 단지인 이편한 세상까지도 같이 묶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비등비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는 애호개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죠. 1100세대 정도의 규모로 1000세대 남짓의 규모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20억대 후반부터 초반까지 형성을 하고 있다. 불과 이 마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억대 가격을 형성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20억대 단위로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나 지금 흐름이 이게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 이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 이 주변의 거래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막 20억대 후반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점차적으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역도 곧 있으면 상급지가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재개발이 완성된 곳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뉴타운 사업으로 정리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의 제한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후도가 완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 그리 많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이제 정비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곳들이 아현동 일대와 공덕동 일대, 그리고 염리동 일대, 이런 지역들이 동마포에서는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할 것이고요. 특히나 용강동 일대에서도 정비 사업이 계획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중마포 권역에서 그 재개발을 계속해서 많이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상에 보시면은 색깔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권역들이 대부분 상권 지역입니다. 이 상권 지역들의 동의율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재개발에서는 뭐 노후도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랫단에 있는 이제 합정역 권역 아랫단에 있는 한강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편이다. 망원역 일대, 합정역 일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마포 일대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로 개발된 상암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산동이라든지 그리고 중동이라든지 성산시형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지역들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뒤에서 살펴보시면 전반적인 서울에서의 노후도를 표현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지도인데요. 마포구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노후도가 높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상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성산동 일대거든요. 이 성산동 일대가 가장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의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낮은 편이지만 개발을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고, 실제로 그 개발 계획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10에서 15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의 주요 개발 호재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개발 호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암동 일대 권역에서 호재가 있다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링이 메인입니다. 속초에 가보셨으면 이제 속초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에 가보셨으면 대관람차가 그 도시 안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관람차인데 서울에서 좀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이 안에다가 이제 링 모양, 그러니까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대관람차를 넣겠다라는 계획인 거고요. 이게 그 상암동 월드컵 공원 안에, 평화공원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드컵 공원 일대의 명소화는 이걸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상암동 일대의 곤돌라라고 하는 그 타고 움직이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중심 공간의 혁신 거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마포 권역은 10km나 되는 그 거리 안에서
수변이 붙어 있습니다. 한강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포구 전 지역이 거의 이거에 해당이 된다. 혁신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혁신축을 정리를 해놨는데 마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감성문화혁신축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 시티 일대, 그리고 구로에서부터 한양도성, 사대문까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국제경쟁의 혁신축이라고 하죠. 뭐 금융이라든지 업무 핀테크 이런 것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운데 있는 수변 중심의 성장축, 이 성장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마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현재 서마포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00에서 5,500만 원 정도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중마포 같은 경우에는 평당 5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신축이라든지 동마포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동마포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단지와 거의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마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7,500에서 8,5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한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 가격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보수적으로 10%를 더 곱해줬습니다. 1.1배죠. 10%를 곱해서 중위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앞으로의 가격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마포 이 가격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시청자님들께서도 반신반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마포는 이 정도는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예, 좀 더 이제 생각을 더 깊게 하시는 분들이나 좀 더 이제 과감하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권역 안에서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동마포 권역이 가장 높은 가격을 잡고 있고, 그 다음이 중마포 권역에서 서마포 권역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이미 동마포 권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이 중마포 권역, 서마포 권역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25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 중상급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씨가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물이 걷어지거나 팔리는 상황이니까, 마포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매물은 없는지,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내가 좀 더 어디가 좀 합당한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 지역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좀 더 세밀한 분석들은 다음 방송 시간이나 세미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의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사실 워낙 이 지역적인 특징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모자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저희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용산이 재개발 때문에 언급이 많이 됐었지만, 마용성이라고 불릴 만큼 마포는 조용히 강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마포에도 이제 재개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마포에도 경매에 이런 물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강의 자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먼저 경매 강의입니다. 두 강의 모두 장소는 똑같은데요. 시간이 다릅니다. 6월 18일 수요일 내일 오전에 진행이 되니까요. 경매에 평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바로 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화요일에 남자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또 참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6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시간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각각 관심 있으신 부분에 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저희 계속해서 열어놓을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28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마포구 실거주가 워너비인 30대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회사 대출을 통해서 저금리로 전세 거주 중이고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2억 정도여서 재개발지에 묻어두고자 합니다. 되도록 투자할 수 있는 곳도 마포구였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추천해 주실 지역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마포 관련해서 또 문의를 주셨네요. 2억 미만으로 마포 재개발 가능할까요, 팀장님? 사실 2억 미만으로 마포구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억 미만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마포구 지역에서도 좀 이제 좀 떨어진다고, 입지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한 1억대로도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진짜 몇 개월 사이 만에 가격대가 확 튀어오른 데도 있었고, 심지어 마포 안에서는 뭐 적게는 뭐 4억, 뭐 많게는 뭐 8억, 9억 이렇게까지 가는 투자처들도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설명을 드리면 마포권역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마포권역 일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현동 일대부터 이쪽까지는 대략 투자금이 적게는 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많게는 뭐 8억, 9억까지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시간이 꽤나 걸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마포권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 그러면은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적어도 2억 후반대, 정말 싸게 산다면 많게는 뭐 4억, 5억까지도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투자금이 높은 건데, 그러면 이쪽 지역이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서마포가. 서마포 같은 경우에도 딱히 투자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투자처가 딱 몇 군데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나가는 데는 2억 초반입니다. 그런데 1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투자처가 몇 군데 있긴 해요. 몇 군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상암동 옆에 붙어 있는데 이 가자역 일대가 지금 2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 일대가 지금 모아타운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여기는 지금 아마 대부분의 물건들이 2억 투자금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재개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여기 연남동이거든요. 성산 연남 재개발인데 이쪽 지역들도 지금 1억 넘었죠. 1억대 투자 넘었고 2억대이고 이쪽 지역이 지금 1억대 후반이에요. 이쪽 지역이랑 규모 자체는 얘가 좀 더 클 수 있는데 얘하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데칼코만이에요. 여기하고 똑같은 곳이 어디냐면, 똑같다라고 보기보다는 비슷하다고 보는 곳이겠죠.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 그 대법관 지금 하고 계시는 모 대법관님께서 따님에게 그 주택을 하나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사놓은 그 곳인데 여기가 지금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시정비형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여기하고 흡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투자금이 둘 다 비슷비슷해요. 가자 쪽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포를 진입을 하고 싶다라 그러시면 이쪽 권역을 좀 눈여겨보시고, 특히나 이 지역을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여기가 성산시형 아파트거든요. 그 유명한. 이 성산시형 아파트에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산시형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이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완성된 그 아파트 가격에 못해도 80% 이상은 키 맞추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중마포만큼 이상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재개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구역 안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거나 이번 주 목요일에 꼭 세미나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마포의 위치별로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볼게요. 70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성상 시형 아파트 20평을 보유 중입니다. 이제 곧 조합 설립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향후 전망이 어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언급하셨던 또 아파트를 상담 내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성산시형 아파트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20평 갖고 계신다 그랬죠? 갖고 계시면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제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 파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재건축 중에서 지금 메가 재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그 5,000세대 가까운 재건축 중에서는 얘가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 성산시형 그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구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를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동의율이 굉장히 사전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제가 이쪽 추진위원장님이 지인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예. 사업 속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여기 부침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권역은 곧 있으면 다 아파트로 바꿔야 되는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주택이 뭐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모아타운, 하나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완성되면은 여기는 아파트 촌으로 바뀝니다. 이 권역이. 그리고 여기 이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3평에서 15평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평수 자체가 중소형 평수인데 20평대 아파트를 나중에 34평을 만들고 30평을 만들고 25평을 만든단 말이죠.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아니면 분담금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계시면 얘가 신축이 됐을 때 무조건 34평 기준으로 현재 관점에서 25억은 나옵니다. 얘도 나중에 피를 받으면 30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때 가면은 뭐 이제 동마포라든지 이런 권역 같은 경우에 40억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하고 비견될 만한 게 어디냐 주목해 봐야 될 게 물론 얘랑 똑같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헬리오시티 아시죠? 헬리오시티 가락동에 있는 거. 예. 그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하고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마포 농수산물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가락시장의 미니 버전이죠. 예, 농수산물시장이 위치해 있고 심지어 그 가락동에 없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가 있고요. 앞으로 랜드마크가 탄생할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불광천과 홍제천이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과 흡사한 지역이 또 어디냐면 성수동의 서울숲 있죠.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라고 하는 게 지주택으로 완성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평당 1억입니다. 좀 흡사하죠. 여기가 왜 흡사하냐면 중랑천이 이렇게 빠지고 여기 한강이 이렇게 마주보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한강 뷰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한강 뷰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천 뷰까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웃돈을 주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유사하죠. 그리고 헬리오시티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도 앞에 천이 있습니다. 탄천이 있는데 이 탄천을 따라 이제 흘러가는 거. 여기 시장 있고.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보유 의견 드리고 앞으로 재건축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니까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물건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산 증식에 도움되는 그런 물건이니까 가지고 계십시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경매와 세미나 이야기 한번 다시 말씀 좀 해주시죠, 팀장님.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매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분은 진짜 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초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만한 그런 분이니까 꼭 시간 내셔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 다음 날에 있을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다른 전문가님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